결혼신고서를 들고 구청에 갔던 그날 오후 2시 47분 정확히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에 까르띠에 반지가 햇살에 반짝이고 3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그 찰나였거든요. 하지만 4층 민원실 7번 창구 직원이 제 서류를 받아든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면서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중얼거렸을 때 제 심장은 마치 30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양손은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은 사막처럼 바짝 말라버리고 등줄기로는 차가운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구청 민원실의 형광등 불빛조차 흐릿하게 번져 보이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부터 이미 무수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 화장실 갈 때마다 꼭 핸드폰을 가져가는 모습, 제가 깜짝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는 행동들까지. 하지만 사랑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저는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제 착각이라고, 괜한 의심이라고 생각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일부러 외면해왔던 그 모든 적신호들을 말이에요. 심지어 친구들이 뭔가 수상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도 너희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았는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죄송한데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베테랑 공무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 제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얀 A4 용지처럼 핏기 하나 없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손목에 애플워치 심박수 센서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고 목구멍으로는 마른 침조차 삼키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고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추억들이 한순간에 거대한 물음표로 바뀌어버리는 그 참담하고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견고하다고 믿었던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홍대 근처 카페 블루보틀에서였어요. 저는 그때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야근에 지쳐 혼자 커피나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혹시 자리 비어 있나요? 라며 상냥하게 웃던 그 얼굴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정장 차림, 부드러운 목소리와 배려심 깊은 말투까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첫 대화부터 통했어요. 같은 회사원이라며 공감해주고 제 힘든 일상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이런 분께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24분까지 4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후 3년 동안은 정말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해요. 문자에 잠이 깨고 퇴근 후엔 항상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려주곤 했어요. 제 생일엔 까르띠에 반지를, 크리스마스엔 샤넬 향수를 선물해주며
당신이 있어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아요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 2024년 여름 한강 반포지구 무지개 다리 밑에서 무릎 꿇고 프러포즈하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했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에 저도 펑펑 울면서 네, 를 연발했었죠.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었고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면 항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라며 말을 흐리고 과거 직장이나 친구들 얘기도 별로 친하지 않아서라며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연인의 과거가 베일에 쌓여 있으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15분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근처 블루보틀 커피 2층 창가 자리에서였어요. 저는 그때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중견회계법인 한국회계파트너스에서 세무 담당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야근에 찌든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 주의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11월 중순의 쌀쌀한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와 커피 머신에서 나는 치익 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되던 그런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테이블 앞에 서서 혹시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키 178cm 정도의 적당한 체격에 네이비 블루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온화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까지 정말 신사 그 자체였어요. 물론이에요. 앉으세요라고 답하며 마주 앉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운명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한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시죠? 첫 대화부터 신기할 정도로 통했어요. 서로 직장인이라는 공통점부터 시작해서 야근에 시달리는 고충,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답답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에 깊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께는 반드시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말 그대로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평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만 했던 제게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그날 오후 3시 15분부터 밤 11시 24분까지 무려 8시간 9분을 함께 보냈는데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전혀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그런 묘한 감정이었어요. 그 후 3년 동안은 정말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정확히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오늘도 화이팅! 이라는 달콤한 문자 메시지로 하루가 시작되고 퇴근 후엔 항상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 연어 스테이크, 시저 샐러드까지 완벽하게 기억해서 준비해주곤 했거든요. 제 생일인 4월 15일엔 까르띠에 러브링을,
첫 만난 날 기념일엔 샤넬로 오향수를, 크리스마스엔 에르메스 스카프를 선물하며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속삭여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 43분 한강공원 반포지구 무지개다리 밑 정확히 203번 벤치에서 벌어진 프러포즈는 정말 완벽했어요. 하늘에는 붉은 석양이 물들고 한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이는 그 낭만적인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조그만 벨벳 상자를 꺼내며 지난 3년간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며 진심 어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도 모두 멈춰서서 박수를 치고 와 축하해요 라며 환호성을 질러주었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네, 당연히 네를 연발했었죠. 그날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면 항상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라며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리고 과거 직장이나 친구들 얘기를 꺼내면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당신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소중한 사람이에요라며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형제자매는 있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에도 항상 별거 없어요. 평범했어요 라는 짧은 답변만 되풀이했어요. 처음엔 과거가 아프거나 말하기 싫은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연인의 과거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으면 궁금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프러포즈 후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압구정동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웨딩홀에서 예식장 계약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담당 웨딩 플래너 김은정 과장이 혹시 신랑분 연락처로 확인 전화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식 관련 세부 사항들을 조율해야 해서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어서 잠깐 전화 받고 와야겠어요 라며 황급히 웨딩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단순히 중요한 일이 있는 바쁜 직장인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15분 후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죄송한데요. 방금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했는데 현재 사용 중이 아닌 번호라고 나오네요 라고 말했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니까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는 듯 그게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핸드폰 번호라서 그럴 수 있어요. 개인 번호로 다시 알려드릴게요라며 전혀 다른 10-XXXX-XXX 번호를 새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번호로도 나중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배터리가 나갔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 못 받았어요. 같은 핑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너무나 자기적이고 수상했는데 그때는 연인을 의심하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순진했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식 청첩장을 제작하면서 이제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야겠다고 말했을 때의 그 사람 반응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그냥 둘이서만 조용히 올리자. 부모님들이 워낙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셔서 갑작스럽게 찾아뵈면 신뢰가 될 것 같아. 결혼식 후에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라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도 이상했는데 결혼을 앞두고도 여전히 만날 수 없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통 결혼 전에는 양가 상견례부터 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닌가요?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도 저는 집안 사정이 복잡한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제 절친한 친구 미영이는 달랐어요. 11월 23일 금요일 밤 10시 17분 홍대 입구 투썸플레이스 3층 구석 테이블에서 미영이가 예리하게 지적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상하지 않냐? 3년 동안 사귀면서 부모님 얼굴은커녕 형제자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친구들도 단 한 명도 못 봤잖아. 심지어 회사 동료들과 회식한다는 얘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보통 남자들이 술자리 얘기 안 하냐? 평소 직설적인 성격의 미영이답게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SNS도 전혀 안 하고 과거 얘기도 절대 안 하고 가족 사진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요즘 시대에 디지털 발자국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 미영이의 날카로운 분석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일부러 외면하려고 했던 의문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미영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잖아. 내성적이고 과거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변명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기분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미영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새벽 1시 47분 침대에 누워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 이름을 네이버, 구글, 다음 등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명이인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까지 모든 SNS를 뒤져봐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철저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12월 2일 토요일에 벌어졌습니다.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그 사람이 다닌다고 했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여기 당신 회사 근처네? 잠깐 들러서 인사라도 하고 가자고 자연스럽게 제안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아니야. 오늘 토요일인데 갑작스럽게 주말 근무가 잡혀서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다음에 기회 되면 일하며 극구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1층 로비만 구경하고 갈게. 금방이야라며 우겨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1층 로비 정면에 설치된 대형 회사 현황판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다닌다고 했던 대한종합기획이라는 회사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총 20층짜리 빌딩에 입주한 모든 회사들의 명단이 층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1층부터 20층까지 꼼꼼히 확인해봐도 그런 이름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로는 차가운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지?
왜 회사가 없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새벽 3시 42분까지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설마 나를 3년 동안 속이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혹시 회사를 옮겼는데 말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의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와 어제 쇼핑 재미있었지?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다시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심을 품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12월 10일 일요일 결혼식장에서 최종 점검을 하러 갔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웨딩 플래너 김은정 과장이 신랑 신부 측 하객 명단을 정리해야 하는데 대략 몇 분 정도 오실 예정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쪽은 가족들만 조금 올 예정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대략 몇 분 정도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한 5명? 아니다. 3명 정도?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라며 말을 자꾸 바꾸더라고요. 반면 제 하객 명단은 친구 47명, 직장 동료 32명, 대학 동기 28명, 친척 13명까지 합쳐서 총 120명이었거든요. 3명 대 120명이라니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웨딩 플래너도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친구분들이나 직장 동료분들은 안 오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지방에 있어서 바쁘고 그냥 가족들만 조용히 하려고 해요라며 또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4시 23분에 왔어요.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가면서 실수로 지갑을 테이블에 떨어뜨렸어요. 지갑이 열리면서 몇 장의 카드와 함께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저는 당연히 주워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적힌 이름이 제가 3년 동안 알고 있던 김민수가 아니라 박민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성까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사 이름도 하나로종합건설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현실 감각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거 이름이 틀렸네. 김민수가 아니라 박민수라고 되어 있는데?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더니 그거 회사 동료 명함이야. 어제 술자리에서 실수로 내 지갑에 들어간 것 같네. 고마워라며 재빨리 명함을 가져가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그 명함에는 대리라는 직급이 적혀 있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당황한 표정과 어색한 변명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동료 명함을 왜 본인 지갑에 그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다니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하지? 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크게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2시 15분 그 사람이 깊이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모든 앱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고 통화 기록도 전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죠. 정말 숨길 게 없다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걸 잠가 놓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문자 메시지가 와도 제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꼭 욕실에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행동들이 과연 정상적일까요? 여러분은 연인에게 이 정도로 비밀스럽게 행동하시나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급하게 회사에 나간다며 외출한 사이 저는 평소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플라스틱 파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결혼 증명서까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호흡할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기혼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2020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5년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7시 43분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라고 차분하게 말하며 발견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진짜 이름은 박민수고 이미 결혼한 기혼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사과부터 하는 걸 보니 모든 게 사실이었던 거죠. 3년 동안 저를 완전히 속이고 농락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왜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나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거들라고 변명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제게는 더 큰 모독으로 느껴졌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년 동안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면서 제 감정을 가지고 논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당신 부인은 알아요? 남편이 3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걸 말이에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욱 당황하며 제발 그건 말하지 마. 우리 가정이 파탄날 수 있어. 나도 정말 괴로웠다고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가정은 지키려고 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2월 26일 새벽 6시부터 그 사람의 진짜 신상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 검색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부인 SNS를 찾을 수 있었고 거기에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결혼기념일 사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과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그는 부인과도 기념일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신감과 모욕감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세요? 12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저는 마침내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민수 씨 부인이신가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시작했을 때 상대방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죄송하지만 당신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저와 동거하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약 30초 후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정말인가요? 라는 말이 들렸고 저는 네, 안타깝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와 그 부인은 통화하며 서로의 상황을 확인했고 우리 둘 다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인 12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드디어 최종 대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오늘 뭐 할까? 영화라도 볼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잠시만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미리 약속했던 대로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그의 부인이 나타나자 그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이분이 당신이 3년 동안 속여온 여자분이에요 라는 부인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죠. 부인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고요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는 정말 연쇄적인 붕괴가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의 부인이 SNS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의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이 모두 알게 되었고 저 역시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 결혼이 취소되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무슨 일이냐? 고 물으셨는데 차마 진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이미 하객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상황이라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완전히 바보였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셈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만남을 가질 용기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담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위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아 그만두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고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그 대신 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현재 연인 관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설령 진실이 아프더라도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